휴대폰이 없던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하도 연락이 없어서 이번에도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번호를 바꿨는지 다른 사람이 받네요. 카톡을 보내고 하루가 지났는데 읽어놓고도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전화를 하면 제때 받지 않고 몇 시간 뒤에 연락이 오거나 심지어 다음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화가 온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어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친구가 자기 전화는 바로바로 받는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자기한테는 연락도 먼저 한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먼저 연락 안 하면서 다른 친구에게는 먼저 연락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차더군요. 평생 나는 그 친구와 끈끈한 사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단지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다. 결론이 나니 참으로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이 친구는 이렇게 상대방을 구분해서 연락을 받았구나. 결국은 필요에 따라 전화를 가려서 받는구나 하고 순간 서운함과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 친구에게 전화해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냥 조용히 멀어지려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도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하면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고 왠지 모르게 내 연락을 피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과거 연락 문제로 괴로워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해답을 찾으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억울해서 한 번쯤은 친구가 먼저 하겠지 하고 몇 달 동안 기다려봤는데 끝까지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처음엔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하나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친구가 일부러 나를 피하는 건가 싶고 심지어 나를 무시하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친구의 무례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또 더 이상 내가 필요치 않고 궁금하지 않은 존재가 된 건가 싶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관계에 점점 지쳐갈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이 괴로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나쁘게 대하지도 않았고 서로 불편할 일도 없었는데 예전보다 연락도 잘 안 되고 내 연락을 받을 때 싫어하는 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관계를 정리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저 그 친구와의 관계가 유통기한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연연해 하지도 말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떠나보내는 게 좋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즉에 걸러져야 할 인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0이 넘어가면 친구도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마냥 좋았던 중마고우였는데 세월 흐르고 보니 각자의 인생관도 달라지고 친구도 달라지네요. 돌이켜보면 그동안 수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그들에게 돈도 많이 썼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고 보니 참 부질없는 짓이었네요. 우스갯소리로 지금까지 그 돈을 다 모았다면 아마 집 한 채는 샀을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이라는 소풍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왕 나온 소풍길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 가야 하지 않겠어요? 재미나게 살기에도 짧은 세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나무와도 같기에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갉아먹는 인연들을 과감히 끊어내는 지혜로운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하나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설령 한 명도 없더라도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잘 사는 게 이 시대 최고의 능력입니다. 괴로운 것보다는 외로운 것이 낫다고. 고통받으면서 만날 바에는 그저 고독을 즐기며 사는 게 속 편해요.
이제는 부질없는 관계에서 벗어나니 정말 홀가분합니다. 세상에 혼자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친구는 한계가 있지만 배우고 즐기는 일은 무한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서로의 관심사를 나눌 수도 있고, 이런 의미 있는 하루를 살다 보면 인생이 더욱 값지지 않을까요? 이처럼 여러분도 연락 문제로 괴로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동안 내가 연락을 해서 유지된 관계였고, 내가 손을 놓으면 놓아질 관계라면, 이제는 그만 속 태우시고 작별을 고해야 할 때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연락 문제로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속 많이 상하셨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더 이상 쏘가리를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없으며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중한 세월을 연락 문제로 헛되이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 3가지와 먼저 연락 안 하는 유형 2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락 문제로 오해를 하고 있는 친구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먼저 연락 안 하는 유형 2가지까지 꼭 들어보시고 오해 없이 좋은 친구 관계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과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 1번째, 인간은 매우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친구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들도 본인에게 이익이 없으면 철저하게 돌아서는 존재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도 다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란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고 돈이 오고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힘들 때 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자 상대에게 위로받길 원하는 것도 필요에 해당하고, 일상 속에서 느꼈던 무료함이나 외로움을 상대방이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길 바라는 것도 필요에 해당됩니다. 즉, 상대방이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관계는 끊기게 됩니다. 모바일 청첩장, 부고 문자 자랑하기, 하소연하기, 험담하기, 푸념하기 모두 자신이 필요해서 하는 연락입니다. 경조사 연락은 그렇다 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해서 자기 자랑하고 힘들다 우는 소리하고 남 욕하는 소리를 한다면 정말 짜증나고 받기 싫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그동안 이런 불편한 연락들을 해서 친구를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기 연락 문제로 지인들을 손절하신 74세 여성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굳이 내가 먼저 하지 않고 거리를 둡니다.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의 입장도 들어봐야 돼요. 서로 잘 안답시고 내 약점 들춰서 모진말로 후벼 파는 친구도 있었고, 친구라면서 맨날 전화할 때마다 보험 하나 가입해달라, 정수기 하나 팔아달라며 등쳐먹을 궁리나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 하려고 전화를 하면 왜 그리 전화를 오래 잡고 있는지, 늘 전화할 때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안 끊어주고 전화만 와도 부담스럽고 귀찮을 지경이었습니다. 어제도 지인이랑 30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자기 아들 자랑, 자기 몸 아픈 얘기, 자기 시댁 식구 험담만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 얘기에는 그다지 관심도 없고 저를 그냥 자기 스트레스 해소 도구로 생각하나 봅니다. 대화를 하면 서로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한쪽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듣고 있는 내내 재미도 없고 기빨려서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먼저 전화하기도 싫고
오는 전화도 일부러 피하게 됩니다. 또 지금은 손절했지만 30년을 절친으로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자기 말이 다 정답이고 내 말은 다 틀렸다며 무시를 하더라고요. 또 세상에 자기 혼자 힘든 사람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자기 푸념만 늘어놓는데 요즘 세상에 힘들지 않고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친구라고 오죽 힘들면 나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할까 싶어 딱한 마음에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에도 병문안 한 번을 오지 않으면서 전화는 계속해서 해대더군요. 나도 아파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냐는 위로 한마디 하나 없이 누워있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자기 힘들어 죽겠단 소리만 늘어놓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니까 도와주고 싶어 해결책으로 이런저런 조언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건 또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매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지 그냥 나한테 위로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너는 그냥 내 말에 맞장구나 쳐라 했던 모양입니다. 듣고 있는 내 입장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에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마음 약해서 그냥 받아줬더니 갈수록 더해졌어요. 이런 얘기 매일 듣고 있다가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서 그 친구를 손절했습니다. 이처럼 연락을 할 때마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고 쓸데없이 전화기만 오래 붙들고 불편하게 한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먼저 연락하기도 싫고 그 누구라도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았고 큰 실수나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연락도 안 하고 내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면 그때는 거리를 두고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과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친구에게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일 뿐이며 여러분이 연락 문제로 고통받는 이 순간에도 친구는 두 다리 쭉 뻗고 잠만 잘 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친구와 잘 지내보고자 9번을 먼저 연락하는데 친구에게서 연락 한 번도 올까 말까 하다면 어떨까요? 가만히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친구가 너무나도 얄미울 것입니다. 이렇게 나만 노력하는 관계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충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와 잘 지낼 마음도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먼저 연락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연락이 안 된 이후에 상대방의 태도입니다. 바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인데요. 어느 정도 관계가 나쁘지 않은 사이라면 결국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났을 때 나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제때 연락하지 못한 것에 미안함을 가지고 연락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연락을 못했다거나 지금 내 환경이 바뀌어서 당분간 연락을 못할 수도 있다고 자초지종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미안해하지도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내가 하찮은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결국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고통받는 이 순간에도 상대방은 두 다리 쭉 뻗고 잠만 잘 잡니다. 그렇기에 친구를 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무의미한 관계를 이어가지 마세요. 이런 상대는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시간에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보세요.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과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 결국 모든 인간관계는 부질없고 시간 낭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인 나 자신과 마음의 연락을 주고받으세요.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노년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돈, 시간, 에너지 또한 한정적이지요. 1분 1초가 정말 값지고 소중한 시기이기에 더욱 허투루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자원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본인의 것은 단일도 내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손절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 인연이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봤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과 사귀는 것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라는 건 모두 때와 운이 작용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니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연락자라고 잘 지내던 사이도 어느 순간 틀어지고 끊어지는 관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서먹하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누구보다 연락자라는 사이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한들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맘과 같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에 일일이 신경 쓰며 연연할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내 삶에 집중을 하면 친구가 연락을 하던 말던 신경 쓰이지도 않고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게 됩니다. 내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외로움을 없애고자 상대방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나의 외로움을 타인에게 맡길수록 우리는 타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혼자 되는 것이 두렵더라도 견디고 극복해내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저자 김권수 작가님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확장해 나갈 때 자랍니다. 내가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 의욕을 느끼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나에 대한 관찰의 조각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나와의 거리가 한 뼘 더 가까워질 테니까요.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취미를 찾을 수 있게 내 스스로에게 내가 뭘 원하는지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나에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정할 때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우선시되면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실망하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니 연락이 오지 않는 이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의 소중한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 2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격과 생각이 모두 다르듯 연락을 안 하는 이유 또한 정말 다양합니다. 크게 보면 사이가 좋지만 연락을 안 하는 경우와 정말 상대방이 싫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락을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연락을 안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서 싫은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연락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과 사이가 좋지만 연락을 안 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연락이라는 것 자체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애초에 연락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하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막상 연락을 받으면 또 반갑게 맞아주기에
이 사람들은 단지 연락이 싫을 뿐 여러분이 싫은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친구의 성향이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용건만 간단히 말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나 삶의 여유가 없어서 연락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을 귀찮게 하기 싫고 배려하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이 생기기 전에는 연락하는 것을 민폐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굴 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막상 만나면 또 재미있게 놉니다. 오히려 두세 달에 한 번씩 연락하고 1년에 한 번만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서로 살갑게 대하고 좋은 친구 관계로 유지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굉장한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인 것이죠. 인간관계에 대해 어떠한 집착도 없고 마음의 문은 열어두지만 스스로 그 문 밖을 나가지는 않는, 딱히 인간관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인 걸 즐기며 친구가 없어도 전혀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왜 연락을 안 하냐고 닥달하거나 연락 좀 자주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성향을 조금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연락을 강요받는다면 부담감을 느끼고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이 친구들의 성향에 자신을 맞춰가면 되고, 나는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답답하고 싫다 생각되신다면 서로 인연이 아닌 것이니 조용히 멀어지시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싫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경우는 정말로 연락할 마음이 없어서인 경우입니다. 애초에 그냥 싫기 때문에 상대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원래는 괜찮은 사이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싫어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지금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허구한 날 술 먹고 전화해서 자기 힘들다 하소연만 한다거나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데 밤늦게 전화해서 시덥잖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전화를 받아줄 여력도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할 마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또 상대방에게 정말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벽이 생겨 연락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에 대한 관심이 떠났기 때문에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상대방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번 생에서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마음 쓰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렇게 오늘은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 3가지와 먼저 연락 안 하는 유형 2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인간은 매우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에게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일 뿐이며 여러분이 연락 문제로 고통받는 이 순간에도 친구는 2다리 쭉 뻗고 잠만 잘 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모든 인간관계는 부질없고 시간 낭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을 안 하는 유형 2가지에는 사이가 좋지만 연락을 안 하는 경우와 정말 상대방이 싫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연락 문제로 받은 스트레스와 괴로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혜로운이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